거대한 컨퍼런스홀, 무대 위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서 있다. 그는 헌대그룹의 창립자 정주영이다. 객석에서 비웃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에이, 농사나 짓던 사람이 무슨 사업 얘기를 합니까? 세계적인 비즈니스라니 웃기지 않습니까? 관중들이 웃음을 터뜨린다. 정주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재채기를 한다. 죄송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네요. 잠시 정적이 흐른다. 저는 어리석은 말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지고 곧이어 박수가 쏟아진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얕보이거나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무심한 한마디, 가정에서의 단정적인 말투, 친구의 비꼼, 그런 사소한 말들이 가슴을 찌르고 분함과 허무함에 잠 못 이룬 적은 없었나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를 내며 맞받아쳤나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참으면서 속으로 자신을 탓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사실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왜냐하면 무시당하는 경험 뒤에는 훨씬 근본적인 모순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의 도전에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쓴 거인 정주영 회장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눈앞에서 받는 굴욕은 단지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진짜로 물어야 할 것은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시당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타인의 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평가절하되었다고 느끼고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외부에서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에 휩싸이면 감정의 노예가 되고 묵묵히 참으면 자존심이 갉아먹힙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굴욕을 반전시키고 비판을 연료로 바꾸는 방법이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무수한 멀씨와 조롱 속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정주영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입에 담아야 할 가장 강력한 한마디,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인생 역전의 궁극적인 기술입니다. 이것을 익히게 되면 더 이상 누구의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1장, 무시당하는 구조. 사람은 왜 무시당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침착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내뱉는 비난이나 모욕의 말은 결국 단지 소리에 불과합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그 말을 들은 나 자신의 마음이 역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가 하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무시당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던져진 돌이 아니라 내면에서 생기는 균열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주요한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너무 의존하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자신의 가능성을 깎아내리는 마음. 이것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사람은 반복해서 무시당하게 됩니다. 무시당하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상태에 주저앉아 상대의 기대대로 작아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무시당하게 될까요? 일상 속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말이 너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런 흐릿한 표현은 상대에게 안 해도 괜찮다는 인상을 줍니다. 즉,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부탁으로 들리는 것이죠. 둘째, 상대에게 지나치게 맞추는 태도입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다, 분란은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지나치게 동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상대는 이 사람은 밀면 통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계선을 포기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볍게 취급됩니다. 셋째, 반응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직접 받아도 웃으며 죄송합니다로 넘기거나 규칙 위반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태도. 이런 행동은 무엇을 말해도 저항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상냥함과 약함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경계를 잘못 그으면 상냥함은 이용당하는 성질로 바뀝니다. 또한 비언어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합니다. 구부정한 자세, 작은 목소리,
눈을 마주치지 않는 태도. 이런 예적인 요소들은 무의식적으로 주도권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반대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목소리나 위압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전달력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언제나 수탈했지만 그의 말에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말에는 이유를 더하고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태도. 소리치지 않더라도 침착하게 그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는 상대의 눈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일. 이런 일관성이 바로 신뢰받는 사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애초에 남을 무시하려 할까요?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심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열을 가리고 싶어하는 본능입니다. 상대가 어디까지 허용할지,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 그 한계를 무의식적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계가 없는 상대에게 침투하려는 심리입니다. 거절하지 않는다. 반응이 약하다. 이런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결국 무시당하는 구조의 근원은 상대의 태도나 말이 아니라 자신 쪽의 경계 부재입니다. 외부의 공격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이 이상은 들어오게 하지 않겠다는 내부의 선을 긋는가 아닌가. 이 차이입니다. 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신뢰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사고와 자세에 달려있다는 정주영 회장의 말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시당하는 것 자체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2장 무시당했을 때의 최강 한마디. 무시당한 그 순간 자신을 작게 만들고 움츠러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패배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물어야 할 것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면의 자기평가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때 상대는 어떤 반응을 기대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당신이 분노에 휩싸여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무 말 없이 위축되어 상대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사람은 이 둘 중 하나를 기다립니다. 화로 반격하면 역시 미숙하군 하고 비웃고 조용히 따르기만 하면 결국 약한 애 하며 깔봅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상대의 의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단 한마디의 응수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마디는 분노도 아니고 복종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의 뜻을 보이면서 동시에 분명한 경계선을 긋는 말입니다. 이 말로 상대의 공격은 멈추고 주도권은 역전됩니다. 고맙습니다. 일까요? 그건 비난이나 모욕을 단순히 적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성장의 원료로 바꾸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비난은 원료다. 이 한마디 속에는 인생의 커다란 역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정주영 회장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무수한 의심과 비난을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았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비난을 받고 마음이 꺾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상대의 말은 당신을 상처내는 독이 아니라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당신 안에서 싹을 틔우고 결국 힘으로 바뀝니다. 화를 기대하던 상대는 어이없어하고 동시에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 사람은 강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하지만 제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허용할지,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지 그 선을 스스로도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멋대로 들어와 당신을 조종하려 듭니다. 반대로 명확한 경계를 가진 사람은 힘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중받습니다. 이 선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조용한 태도가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봐, 해봤어 라고 되물으며 불가능의 선을 밀어냈던 것처럼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이 바로 그 경계선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감사의 말과 경계선이 합쳐질 때
공격은 무력화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거친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은 화를 참고 억누르거나 의기소침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선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식을 믿습니다. 상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를 낼 거라 기대했는데 감사로 받아치고 게다가 자기 신념의 선까지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 순간 상대의 공격은 의미를 잃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 신념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넌 항상 늦고 게을러 라고 비난할 때 화를 내면 다툼이 되고 침묵하면 불만이 쌓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답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느끼게 한 건 제 미숙함이네요. 알려줘서 고마워. 하지만 저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 점만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와 경계선. 이 두 가지가 공존할 때 인간관계는 싸움이 아닌 이해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을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꾸며서 고마워라고 말해도 상대는 금방 눈치챕니다. 정말로 비판은 연료다라는 믿음을 마음에 품고 상대의 말에서 배우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 위에 하지만 제 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며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해질 때 사람은 진정으로 무시당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 한마디는 마법이 아닙니다. 한 번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입에 담다 보면 당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굴욕은 훈장이 되고 비판은 힘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을 얕보던 사람이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라며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인생에서 무시당하는 순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역전의 기회입니다. 화를 내지도 움츠러들지도 말고 단 한마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제3장 한마디의 힘, 그 심리학.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고맙습니다. 라고 한마디 돌려주면 힘의 균형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는 예상이 빗나갈 때 가장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공격하는 쪽은 상대가 화를 내거나 움츠러들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감사의 말. 예상 밖의 반응에 공격자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집니다. 화내지 않지, 주눅들지 않지. 그 당황스러움 속에서 상대의 마음 속에는 작은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에는 두 가지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의 방패야창, 감사의 힘. 첫째, 마음을 보호하는 방어 효과입니다. 비난이나 모욕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여지없이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사라는 온광로에 녹여내면 그날 선 말들은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강철 같은 재료로 변모합니다. 그 결과 마음은 상처받는 대신 더욱 단련되고 단단해집니다. 독이 약이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바꾸는 공격 효과입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감사의 말을 듣게 되면 그의 공격 기반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저기를 담아 던진 맹독의 화살이 상대방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공격자는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상대를 돕는 어리석은 역할을 자처한 셈이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그 상대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는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완성시키는 가장 날카로운 지혜입니다. 분노는 상대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고 침묵은 상대의 지배를 암묵적으로 허락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상대의 무기를 무력화시키고 나 자신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상대의 반응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을 던져도 상대가 눈물을 보이면 약한 사람이라 판단하고 화를 내면 미숙한 사람이라며 얕잡아 봅니다. 그러나 굳건하게 감사로 응수하는 사람에게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에게 무의식적으로 존경심을 품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을 얕잡아 보던 상대는 당신을 자신보다 한 수 위의 인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고함을 지르며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묵묵히 모든 것을 참아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쏟아지는 비난과 모욕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모습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역전시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무시당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으로 맞받아치는 것도, 등을 보이며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담담하게 던지는 한마디,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상대의 예리한 공격을 못 이기게 만들며 관계 전체의 판도를 뒤바꿀 것입니다. 이 심리를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비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시당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강인함을 증명할 최고의 무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4장 궁극의 인생 역전술.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는 가장 위대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난이나 모욕을 적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장을 위한 배움의 재료로 삼는 태도에 있습니다. 비판은 성장의 씨앗이며 모욕은 당신이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당신을 의식하고 깎아내리려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가치 없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무관심이야말로 진짜 끝을 의미합니다. 비판받는다는 것은 아직 기대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아무도 당신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굳이 충고하거나 간섭하는 이유는 아직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을 갖게 되는 순간 인생의 풍경은 180도 달라집니다. 나만 미움받는가? 라며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대 중앙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의 인생 역전술이란 바로 이 구조를 이해하고 적의 참말을 성장의 교재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가 자네는 일처리가 너무 느려라고 지적했다고 합시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굴욕감에 빠져 자신을 탓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럭전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업무 속도를 개선하면 더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구나. 악점을 알려주니 고맙군. 그 지적은 나의 약점을 보완하라는 무료과외나 다름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당신은 너무 옛날 사람 같아 시대에 뒤떨어졌어 라고 말할 때 화를 내면 다툼으로 번지고 침묵하면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럭전의 기술을 아는 사람은 그 말을 새로운 배움의 계기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지식을 배워라겠다. 더 유연한 사람이 되어라겠다.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족들은 결국 존경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헌데 애창업자 정주영은 평생 이 기술을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왔습니다. 맨손으로 기업을 일구는 과정에서 무모하다는 비난을 받을 때마다 그는 그것을 사업을 더욱 치밀하게 다듬는 연료로 삼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조롱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자극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비판과 적의 말들을 그는 그대로 튕겨내는 대신 전부 흡수하고 다듬어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도전을 가장 거세게 비판하던 사람들조차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정주영은 진짜 해내는 사람이구나. 적을 동지로 만드는 최고의 비결은 싸워서 이기는 것도 머리를 조아리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상처가 아닌 교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피와 살로 만들어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5장 궁극의 실전 응용과 결론.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 험난한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결국 당신의 앞을 막아서던 적들은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당신의 가장 든든한 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굴욕은 훈장이 되고 비판은 미래의 영양분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진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응용편, 직장, 가정, 친구 관계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한마디의 힘은 특별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곳은 일상 속의 평범한 장면들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종종 무시당하거나 섣불리 단정지어지는 말을 듣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갈림길이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게서 자네는 그건 못하겠지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감정적으로 반박하면 그것은 단순한 고집으로 비칠 뿐입니다. 그렇다고 침묵하면 상대는 역시 역량이 부족하군 이라고 멋대로 결론지어 버립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이 한마디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비판을 부정하지 않고 수용하되 그것을 성장의 연료로 삼겠다는 태도. 그 모습을 본 상대는 이 사람은 쉽게 꺾이는 인물이 아니다 라고 느끼며 더 이상 당신을 가볍게 보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더 가혹한 말이 오가기도 합니다. 넌 절대 안 돼. 어차피 무리야.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그 말은 더 깊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럴 때 감정적으로 맞서면 격한 싸움이 되고 침묵하면 관계의 골만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그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질게. 상대의 말을 걱정이라는 긍정적 의도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신의 주체적인 경계선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무너질 수 있는 가족 관계를 오히려 더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대립이 아니라 서로의 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친구가 장난스럽게 야, 그건 너한테는 무리야 라며 웃을 때가 있습니다. 악에 없는 말이라도 마음 한구석에 작은 생채기를 남깁니다. 그럴 때도 원칙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오히려 도전해볼 용기가 생기네. 고맙다. 이 한마디로 친구의 빈정거림은 당신을 위한 응원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 친구는 당황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친구 진심이구나 라고 느끼며 당신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든 감정적인 대응 대신 짧고 단호한 말로 자신의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감정을 폭발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와 자기 확신이 담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직장에서는 존중이, 가정에서는 자립이, 친구 관계에서는 신뢰가 싹트게 됩니다. 인생의 판을 뒤집는데 거창한 무기나 막강한 힘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무시당했을 때 감정이 아닌 지혜로운 한마디로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제가 합니다. 이런 짧은 말들이 바로 당신의 굳건한 중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한마디를 내뱉을 수 있는 사람만이 무시당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사람을 이끄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무시당했을 때의 최강의 한마디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역전시키고 인생을 전진시키는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나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제가 평생 동안 내 인생의 무대는 내가 정한다 는 신념으로 살아왔듯이 말입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설 자리와 넘지 말아야 할 나의 선을 스스로 정하는 힘. 그 태도가 있었기에 그 어떤 혹독한 비난과 조롱도 저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하고 오히려 저를 더 크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이야말로 역전의 기회다. 화를 내며 맞받아칠 필요 없습니다. 침묵 속의 고통을 삼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비판은 당신의 연료가 되고 모욕은 당신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선을 끊는 태도가 주변의 시선을 바꾸고 당신의 미래를 바꿔 놓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직접 실행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이 한마디를 실제로 사용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무대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끝까지 읽었다는 증표로 댓글에 숫자 1000을 남겨주십시오. 내 인생에서는 내가 정한다는 굳은 결심의 표현으로 말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누가 당신을 무시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바로 서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조용히 자신의 선을 긋는 것입니다.